현재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유럽의 주요 매체들이 쏟아내고 있는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 협력 소식에 연일 당혹감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그동안 유럽연합으로부터 겪어왔던 갖은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과 사상 초유의 국방협력을 맺고 나섬으로써 기업 후 유럽연합의 맹주로 자처해왔던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 내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 유력 방산 매체인 메타디펜스는 한국 방위산업이 유럽에 급속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가 트로이 목마를 자처하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의 방위산업을 강화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자 참다 못한 폴란드 정부가 마침내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20년 9월 당시에 폴란드 정부가 유럽에서 무려 7,700km나 떨어진 아시아의 방산 강국인 한국과 손잡고 폴란드를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방위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방산 매체인 메타디펜스는 올해 초부터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본격적인 방위협력에 나설 때만 하더라도 그 분야는 매우 한정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소련 시절의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몇 달 전에 주문했던 250대 M1A2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빨리 인도될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은 애초에 폴란드 국방부의 몫이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강력하면서도 완벽하게 현대적이며 서방의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의 절반 가격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잇따랐다. 더군다나 독일이나 미국 전차보다 폴란드군에 훨씬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폴란드 정부가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에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과 독일제 전차 도입을 고려했지만 가격과 도입 시기를 놓고 계속해서 마찰이 생겼고 결국 이로 인해 이들 전차보다 가성비가 월등한 한국제 전차로 시선을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으로부터 흑표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2년 동안 고군분투했던 폴란드의 이 같은 노력은 결과적으로 폴란드의 방위 협력을 크게 확장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초 올해 8월에 발표됐던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 협력은 그야말로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바로 폴란드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8대에 이르는 FA-50 경전투기를 비롯해 212대의 흑표 전차와 212문의 K9 자주포를 한국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820대의 흑표 전차와 460대의 K9 자주포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한국으로부터 300대가량에 이르는 다연 장로켓까지 추가 도입키로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과의 국방협력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나선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최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21 개발에도 눈독을 들이면서 기어코 KF-21 사업의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꿰차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앞으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협상 중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제 방산무기를 135억 유로 규모로 구매한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에게 눈부신 매출 증가를 안겨주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국방협력은 비단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방위산업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국방협력과 한국제 방산무기의 현지 생산을 통해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이 폴란드에 이전됨에 따라 폴란드도 이제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안보 불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방산 매체인 메타디펜스는 한국과 폴란드의 이 같은 협력을 두고 기존의 방산 강국을 자처해왔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바르샤바는 많은 면에서 유럽의 방위산업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한국의 트로이 목마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미 폴란드 국방부의 비유럽적인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흔히 그렇듯 이 맥락과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상황을 드러낸다. 이는 달리 말해서 폴란드 정부가 유럽연합의 전통적인 관례를 깨고 자국의 대다수 전략자산을 유럽이 아닌 아시아를 통해 들여오는 이른바 비유럽적인 행보를 이어감으로써 끝내 유럽연합과 나토의 단일한 안보 노선에서 탈피해 독자 노선을 강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를 감행하는 바람에 유럽의 경제 공동체에 큰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마저 이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결국 유럽의 안보 공동체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유럽의 방위 산업을 쥐락펴락했던 독일과 프랑스로서는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절대 반가울 리 없을 뿐더러 심지어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국방협력에 더 발벗고 나서는 상황마저 연출하면서 전통적인 유럽의 방위 산업이 크게 쇠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유럽연합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그야말로 이율배반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를 애초에 궁지로 내몰았던 원인 제공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유럽연합과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것과 더불어 지난해 연말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유럽 사회 내에서 크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럽 최대의 방산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도리어 전쟁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러시아 대통령과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수출 요구에도 상당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과 신속한 국방협력을 맺고 나선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오히려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과 독일을 비롯해 서방 진영으로부터 전략자산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터무니없는 압박마저 받아야 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현재 폴란드 정부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자국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공통화폐인 유로화 사용을 거부해왔었는데 독일 정부가 유로화를 폴란드의 법정 통화로 채택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통해 미국과 독일의 영지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서 유럽연합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유럽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구상까지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발트 3국과 체코를 비롯해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이고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 이르기까지 무려 중부 유럽의 12개국을 묶는 이른바 3회 이니셔티브를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나토의 부당한 간섭에서 탈피하고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는 새로운 안보 동맹을 꾸려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자국을 동유럽의 방산무기 생산 거점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덩달아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정부마저도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중유럽 국가들 또한 기존의 프랑스와 독일에 의존해왔던 자국의 전략 증강을 한국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유럽 안보동맹체가 당초 목표했던 2030년에 새롭게 구축된다면 사실상 유럽연합이 해체 기로에 놓일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상대로 갖은 패권을 부리지 않았다면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연합을 단결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쳤더라면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선택을 내리기란 만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유럽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살피고 또 이에 대해 진심 어린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자신의 절대적 지위를 앞세워 상대방을 향해 갖은 압박과 무능한 대책을 남발하게 된다면 끝내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에게도 되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